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6회 발랄함 속에 묻어둔 진정성 있는 메시지, 그리고 독창적인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는 연출가죠. 바로 백승화 감독입니다.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오목소녀라는 영화를 연출한 백승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타이거 JK 닮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그 얘기를 종종 요즘에 특히 인터뷰나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진에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거 언제 찍은 사진이지? 이랬는데 타이거 JK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은 정말 똑같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던 사진은 하나 있었어요. 꼭 찾아서 넣어주세요. 정말 그 수줍지만 저는 그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재미난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 백승화 감독님의 신작이죠. 오목소녀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바둑. 내 인생의 전성기는 너무 빨리 찾아왔다. 네, 오목소녀는 한때 바둑왕을 꿈꿨으나 현실은 기원 알바인 이바둑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소확행. 재능이 있어요. 전국대회? 오목의 오늘을 건 그녀의 전대미문 한판 승부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지. 이 작품이 소확행 영화로 좀 소문이 났어요. 네. 어떤 사연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저는 소확행이라는 말을 이번에 영화 홍보하면서 처음 저는 알게 됐는데, 바둑이 사실은 굉장히 커다랗고 진지하고 중요한 거라고 여겨지는 반면에 오목은 그냥 사소하고 장난스럽고 이런 걸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목처럼 좀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도 좀 우리 일상에선 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그러다 보니 소확행이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 속 그 인물들의 이름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하나하나 보면 시간 추가. 바둑 신동이었지만 그 지금은 기원 알바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 이바둑. 9, 8. 넌 어른이 그렇게까지 해서 애를 이기고 싶냐? 완전. 또 안경을 쓰고 나오는 오목 천재 김안경. 여기를 막아야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둑의 그 룸메이트인 동거인이라고 하는 또 친구도 있고, 또 오목 트레이너인 그 쌍삼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는데요. 버텨낼 자신이 있나?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대충 성의 없이 지은 이름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이름이 좀 궁금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대충 지은 이름 틀린 말은 아니고, 한번 그냥 들었을 때 바로 그 사람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지은 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중에서 또 유독 궁금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오목 선수인 정하딩. 네네. 정하딩이란 이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하딩? 여기 이름이 다 왜 이래? 웹에서 조금 인기 있었던 어떤 뭔가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인터넷에 정하딩이라고 치시면 그 과거 한 10년 전쯤에 일진 초등학생들이 자기 어떤 멋있음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별명을 정하딩이라고 지은 그 짤이 있어요. 잠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던 짤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 이름을 할아버지한테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뭐라는 거야? 몰라. 또 이 오목소녀는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그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오목소녀가 이제 깨알처럼 이렇게 오마주하거나 패러디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장 먼저는 김한경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왼손에 비밀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게 이제 일본 만화기도 하고 일본 영화로도 나왔던 기생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른쪽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오른손에 기생하는 어떤 외계인 같은 존재인데, 그걸 보고서 약간 패러디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은 CG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저희는 CG는 어려우니까 그냥 지점토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지점토 종이로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거기는 오른쪽이니까 그럼 저희는 왼손으로 하자. 그래서 왼손으로 패러디를 하게 된 케이스고, 또 하나는 바둑이가 또 위기에 닥쳤을 때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뭐 생각하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하자. 실수하면 안 된다. 생각하자. 그건 이제 이경민 감독님의 그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에서 손예진 배우가 생각하자. 재밌게 봤던 영화라서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또 이 작품에서 정말 그 코믹하고 그 발랄한 역할을 잘 소화해낸 그 주인공 이바둑 역할의 그 박사한 배우도 눈길이 가는데 어떻게 또 캐스팅하셨나요? 사실은
드라마에서는 이제 주인공 친구나 또 주인공의 주변인으로서 굉장히 어떤 깨알 같은 재미를 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막상 만나고 보니까 실제로 본인 성격도 바둑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달리 굉장히 좀 편하게 연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 옷도 실제로 많이 가지고 와서 실제로 입기도 했고, 극 중에 잠깐 나오지만 바둑이가 항상 갖고 다니는 아이템이 효자손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본인 거를 본인이 효자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바둑이란 캐릭터랑 또 알고 보니 되게 좀 비슷한 면이 있는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장햇살 배우가 이 극 중에서 이 록스타를 꿈꾸는 바둑의 룸메이트인 동거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또 등장을 하는데요. 아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타 연주와 노래로 이 친구를 또 도와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바둑 이겨라 300은 우리 거. 가사를 제가 썼는데요. 작사를 했다고 하기 좀 어려운 되게 단순하고 그냥 직관적인 가사인데, 실제로 극장에서도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이면 좋겠다. 극장에서 보니까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초반에 네. 도미드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시는 일 잘 안 풀리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늘 습관적으로 말을 건네잖아요. 아, 네. 근데 그 너무나 뻔한 자주 듣는 그 대사에 네. 무너지잖아요. 그 장면도 굉장히 설득력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도인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그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에서 노래하시는 윤덕원 씨세요. 인상이 혹시 음악 하시는 분 아니세요? 연기는 처음 해보신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능청스럽게 그래도 잘 그러니까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긴 했는데, 근데 윤덕원님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개그 욕심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아프시거나. 저는 그 장면 봤을 때요. 그 어떤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워 이래서 약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되게 잘하셨어요. 저 놀랐어요. 네. 이것도 욕 같은데? 주인공인 그 이바둑과 김한겸은 그 과거의 나름의 그 개인적인 상처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이들을 통해서 감독님이 좀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친구가 이번에 또 다시 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야, 이 멍청아! 지면 어떠냐? 과거의 내가 나타나서 그걸 일깨워준다. 이런 거를 굉장히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기는 것보다는 더 많이 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는 걸 조금 더 잘 지면 좋겠다. 이왕 질 거 그냥 조금 더 잘 지고 다음에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자신의 이름을 진짜 본격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바로 장편 극영화 데뷔작인 걷기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걷기왕은 선천적인 멀미 증후군으로 차를 타지 못해 늘 걸어 다녀야 하는 여고생 만보기가 주인공인데요.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 2시간? 나한테 딱 맞는 종목이 하나 있다. 경보. 뭐든 적당히 하고 살고 싶은 만보기가 경보에 도전하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성장 과정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 충무로에서 원톱 그 주연 여성 배우로 또 이름을 날린 이 심은경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 번에 바로 오케이를 하셨나요? 출연하실 때? 너무 쉽게 그냥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처음엔 약간 왜? 이랬거든요. 정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음작, 차기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좀 해볼 수 있는 작품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걷기왕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배우한테는 어떤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운 좋게도 심은경 배우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은경 배우가 연기한 이 만복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 잠시도 차를 탈 수 없는 이 선천적 멀미 증후군을 앓고 있잖아요. 경보라고 하는 이 스포츠가 주어지는 게 굉장히 재기발랄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좀 쓸데없는 거를 잘하는 친구 얘기를 써보자라는 게 제일 처음이었고,
가장 쓸데없는 게 뭘까, 더 쓸데없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걷는 거나 뭐 어떻게 보면 숨쉬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 출신이에요? 걷는 걸 잘한대. 경보가 뭐예요? 사실은 잘 걷는 친구가 하다 보니 어떤 경보라는 스포츠에 도전하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해보자라는 데까지 가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너무 재밌게 봤던 장면이 그 만보기가 되게 그 흠모하는 그 배달하는 오빠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아, 내가 동네까지 딱 태워다 주려고 그랬는데. 오빠 뒤에 그 오토바이를 탔을 때 네. 계속 그 멀미하려고 막 눈이 뒤집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너무 웃겨서 심은경 배우의 어떤 장점이 너무나 잘 발휘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장면들 보시면 어떠세요? 좋죠. 신경 배우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대하는 어떤 장면들이 있어요. 굉장히 코믹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명확하게 해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걷기왕은 굉장히 그 진지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되게 재미난 디테일들이 많은데 차만 타면 토하는 만보기가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자 아빠는 그것이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계속 들려오고 있는 이 내레이션의 주인공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만보기가 기르는 집의 소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소의 목소리는 배우 안재홍 씨가 또 맡아주셨고요. 네네. 이 안재홍 배우가 흔쾌히 수락을 하셨나요? 누가 있을까 하다가 마침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심은경 배우가 안재영 배우랑 좀 영화를 많이 몇 번 했었어요. 둘이 좀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서 안재영 배우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한 30대 남자 배우 중에 소 목소리를 할 수 있는 배우가 안재영 배우밖에 없겠다. 다행히도 본인도 너무 재밌어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해준 것 같아요. 또 극 중에서 이 심은경 배우가 계속 그 소한테 언니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컷이잖아요. 네. 그런 설정도 재밌었어요. 요즘 좀 안 봤다고 언니 얼굴 까먹은 거야? 수컷이다. 저는 사실 그 이 작품에서 딱 하나의 그 명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너는 음악이 딱이다. 진짜요? 반 또 다른 아이인데 엉망진창으로 리코더 연주로 네네. 이 타이타닉의 주제곡을 연주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에서 이 만보기가 펑펑 울잖아요. 사실은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똑같이 그 타이타닉 그 노래를 어떤 서양 분께서 그렇게 엉망으로 부르는 어떤 그것도 이제 한때 잠깐 유행했던 그게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그걸 약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패러디 한 거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웃을 수도 없고 울기도 어렵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료가 크니까 이거를 처음엔 쓰겠다 이렇게 바로 하지는 못했는데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곡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 국내만 이 저작권을 해결해서 이 노래를 쓰자라고까지 돼서 결국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까지 쓰게 된 그런 곡입니다. 오 개쩐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 3부작에 대한 강박증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또 감독님은 이미 만드신 두 편의 영화가 공통점이 좀 있죠. 저도 사실 크게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자꾸 질문을 받다 보니까 처음엔 농담으로 이제 게이트볼을 소재로 해보아도 재밌겠다. 정말 승부욕 넘치는 노인들 얘기를 오히려 달아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게이트볼에 청년부랑 일반부가 있대요. 근데 이미 조사를 하셨군요. 근데 청년부가 그래서 몇 살부터 청년부냐 그랬더니 70살 이한 청년부라고. 70살 이상 넘어가야 이제 일반부인 거예요. 차기작에서는 꼭 그런 젊은 세대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이 아무래도 제가 겪었던 얘기들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네.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13초가 지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편집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사실 제가 13초 PR이라고 해가지고 저가 절 PR하기보다는 다음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못해도 된다는 어떤 용기를 주고 싶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 오목소녀 관계자분도 계신데 오목소녀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많이 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요? 아, 미치겠네. 별것도 아닌데, 씨.
네, 그 오늘의 무비빅 스타 오목소녀의 백승화 감독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백승화 감독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Wow.